안성환의 시사야. 문경수의 우주로 가는 밤. 아폴로 14호가 달에 가던 1971년 남아공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있던 아이는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12살 때 만든 게임을 게임 잡지에 팔았고, 또 모형 로켓 만들기에 빠져 각종 화학약품을 혼합해 로켓 발사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괴짜였습니다. 괴짜라 불리던 아이가 누구인지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아이는 냉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 유학을 결심했고, 경제학과 물리학을 공부한 뒤 인터넷 사업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고 하죠. 천문학적인 돈으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아이는 인류를 위한 모험을 선택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2002년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만든 앨런 머스크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어린 시절부터 품었던 우주에 대한 열정을 담아 지난 주말 인류가 지켜보는 가운데 민간 유인 우주선을 발사했는데요. 우주로 가는 밤, 오늘은 최초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의 발사부터 도킹까지의 꿈의 여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경수 과학탐험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더듬더듬했네요.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발사한다는 것까지 예고해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 우여곡절까지 설명을 드렸고, 네. 한 차례 발사 시도하다가 기상이 안 좋아서 네, 연기가 됐죠. 네, 연기가 됐다가 네. 그 다음에 발사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네. 이 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선, 이 크루 드래곤이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죄송합니다. 그 한국 시간으로 31일이죠. 네, 새벽 4시 33분에 네, 드디어 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선인 이 크루 드래곤이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요. 네. 1차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95만 명이 나사 TV에 접속해서 네, 그 실황을 봤습니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근데 2차 때는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시사회 듣고 다 들어가서 보신 거예요. 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라이브를 시켜봤으니까 네. 뭐 그야말로 지구적인 관심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켓이 성공적으로 그 우주 궤도에 올랐을 때 네. 앨런 머스크가 만세를 부르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 즐거웠던 모습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이번 발사가 그 유인 우주선 발사라는 의미도 크지만 네. 저는 이 한 개인의 끈기와 집요함이 만든 이 하모니야말로 이번 발사의 더 큰 의미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IT 기업에서 성공한 사람은 왜 이런 꿈을 못 꿀까? 이런 거 좀 한번 하면 좋겠는데. 네. 좀 너무 현실적이고 돈만 쫓아가는 것 같다. 우리 IT 1세대들의 네. 모습을 보면 네. 좀 많이 아쉬워요. 네, 사실 예산 규모로 보면 그게 우리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일단 시도하고 난 다음에 네. 이거 다 자기 돈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투자받은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네, 맞습니다. 근데 계속 투자해줘요. 네, 그나마 같은 다행이고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벤처 이 자본들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나라 뭐 인공위성이나 네. 로켓 개발에 투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조만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뭔가 이렇게 기술적 구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네. 인류에게 꿈을 심어줄 수 그렇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꿈은 그 무엇의 가치로도 환산하기 어려운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참 대단한 일을 했다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미리 다 평가를 했는데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지 묻는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요. 네. 뭐 지금 이제 나오는 평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 성공에 대해서. 네, 사실 이제 이런 뭐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죠. 네. 하지만 뭐 다 아시겠지만 요즘 미국 상황이 뭐 코로나다, 뭐 미중 갈등이다, 또 최근에 그 인종차별 시위가 벌어지는 네. 가운데서 그 발사를 하다 보니까 좀 상반된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 우주 개척의 선구자는 우리다. 라는 거를 좀 한껏 많이 뽐냈던 그런 트럼프 의견들을 대통령은 아니고요. 네, 그런 걸 많이 드러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발사 그 현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이제 관람을 했는데요. 네. 관람한 다음에 이제 소감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인종차별 시위를 갖고서 폭도의 폭력은 참지 않을 것이다. 라는 또 말을 거기다 겉들어 갖고 네. 많은 여론과 자국민의 또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네.
왜 때와 장소를 가려야지 말이죠.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거기서 그게 해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발사 시점으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민간 우주선이다 보니까 뭐 나사 주도로 발사할 때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좀 형식이 많이 좀 파괴될 거라고 이제 예상들을 했었는데요. 네. 뭐 아시겠지만 그 2년 전에 그 스페이스X가 이제 그 팔콘 9 로켓을 테스트할 때 그 우주선에다가 그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직접 실어서 네, 맞아요. 네, 화성으로 보내는 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분명 뭐가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우주인이 그 발사대로 이동할 때 보통 이제 과거에는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네. 예, 그 에스트로벤이라는 버스를 타고 왔는데 이번에는 테슬라가 만든 전기차 모델 X를 타고 이 두 명의 우주인이 발사장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문이 날개처럼 이렇게 나비처럼 열리는 거죠? 뭐 그게 그렇지는 SUV 비슷하게 생긴. 아니 일반 승용차 모델인데 아, 그래요? 네, 승용차 모델인데요. 제가 잘못 하지만 이제 알았군요. 기성 모델은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우주인들이 이제 우주복을 착용하고 타고 있다 보니까 우주인들한테 좀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편안하게 좀 개조를 해서 그런 모델을 타고서 로켓에 가고 레벨터를 타고 본격적으로 이제 우주선에 탑승을 하게 된 거죠. 자동차 홍보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민간 기업이니까 좀 브랜딩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제부터는. 네. 뭔가 이전에는 나사가 할 때는 그런 거 할 수 없었으니까. 그때는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 발사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게 네. 우주복 모양도 좀 특이했고요. 네. 그리고 우주선 안에 계기판도 네. 지금 뭐 자동차 브랜드 네. 저희가 자꾸 언급하는 그렇죠. 거 우리나라에서 요즘 많이 팔린다 그래가지고 좀 네. 부적절한 것 같고요. 네. 어찌됐든 그 안에도 기존의 자동차 계기판하고 완전히 다른 파격적인 뭔가가 네. 있었는데 네. 우주선도 그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전기차가 등장한 거는 시작에 불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주복은 거의 아이언맨 슈트 정도로 완전히 개선된 모양으로 나오게 됐는데 네. 그런데 실제 알고 봤더니 이 우주복을 디자인한 그 디자이너가 배트맨 그리고 판타스틱 4, 어벤져스 엑스맨의 그 의상을 만들었던 디자이너 호세 페르난데스가 제작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아, 그게 실제로 그 우주복 역할을 할 수는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이렇게 그 우주복이 나오다 보니까 네. 많은 그 네티즌들이 야 이거 너무 그냥 그 안전을 신경 안 쓰고 그냥 디자인만 고려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스페이스X가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실제로 보면은 일단 그 우주복은 쇄골에서 무릎까지 공기역학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하게 됐고요. 네. 또 그리고 이 우주복 같은 경우에는 선임 활동, 그러니까 우주 유영을 할 때 쓰는 우주복이 아니고 우주선 안에서만 이렇게 입는 간편하게 용도이기 때문에 입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산소 공급기나 뭐 냉각 시스템 네. 그리고 통신 기능 이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아주 날렵한 그런 디자인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기판 같은 경우도 아주 인터넷에 많이 화제가 됐는데 그 아폴로 우주선 그리고 우주 왕복선 그리고 이 크루 드래곤의 그 계기판을 비교한 사진이 되게 많이 공유가 됐는데요. 네. 일단 버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동해요? 오로지 터치 스크린으로 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우주선의 모습이 나왔다. 그런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네. 이게 국가기관에서 할 때는 네. 약간 기능 중심적으로 그렇죠. 할 텐데 네. 이 민간 기업이 하니까 뭐 기능도 당연히 기능이지만 네, 미적인 감각이나 그렇죠. 디자인적인 요소나 이런 거 많이 신경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그래서 뭐 드네요. 스티브 잡스 얘기도 많이 거론이 됐었고요.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발사부터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킹하기까지 19시간이 걸렸어요.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네, 보통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에는 러시아의 소유주 우주선을 타고 이제 국제 우정에 도킹을 했는데 네. 보통 한 뭐 서너 시간 정도면 도킹을 하니까 아니 이번에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냐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도킹은 오래 걸립니다. 네. 원래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소연 박사가 ISS 갈 때도 같은 소유주를 탔지만 지구를 30바퀴 정도 돈 다음에 도킹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소유주는 도킹하는 데까지 48시간이 걸린 적도 있다는데 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그 이 우주선과 ISS가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두 우주선의 상대 속도를 서로 0으로 맞춰야 됩니다. 거의 네. 똑같은 속도로 맞춰야지. 그러니까 너무 빨리 회전을 하니까 네. 네, 그리고 그렇게 회전을 하면서 일단 모든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동작하는지 다 체킹을 한 다음에 이 또 절대 속도까지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니까 네 이건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오래 걸린 건다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 정거장이 하루에 한 몇 바퀴 돌아요? 거의 한 지구를? 16바퀴 17바퀴 정도 돌죠.
지구를 16바퀴를 도는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속도죠. 빠른 그렇죠. 속도잖아요. 네. 그걸 따라잡아가지고 똑같은 속도로 맞는 다음에 도킹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총알을 따라가서 붙이는 거죠. 그 네. 비유가 진짜 적절하네요. 네. 우리 영화의 장면도 나오잖아요. 도킹 그렇죠. 실패하면 막 확 이렇게 난리 나죠. 팔판 튀고 막 이렇게 인터스텔라에서도 막 그런 장면이 나왔었고요. 네, 그러게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군요. 그리고 이 우주선에는 지금 우주인이 2명 그렇죠. 탑승한 건가요? 네. 원래 7명까지 탑승할 수 네, 있다고 7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좀 이렇게 테스트 개념이 컸기 때문에 2명의 우주인이 탑승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그 발사와 기안을 담당하는 더글러스 헐리라는 우주인과 또 도킹을 담당하는 로버트 벤킨이 그 주인공인데요. 사실 이 두 우주인은 이미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했던 베테랑 조종사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그 발사가 나사 주도가 아니고 민간 기업이 주도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련한 베테랑 우주 비행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두 우주인을 선발한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 더글러스 헐리는 마지막 우주 왕복선인 애틀란티스호에 또 미션에 참여했던 그런 우주인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우주인이 그 ISS에 도착한 직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그리고 이 어두운 시기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노력이다라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우리 청취자 오늘도 은교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과학적인 사실 굉장히 풍부하신 분인데요. 아까 그 국제우주정거장이 지구 몇 바퀴 돈다고 하셨죠? 17줄 알았는데. 네, 시속 27,000km 정도. 와. 네, 정도 됩니다. 이렇게 딱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주인들은 이미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으로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민간 우주선 크루 드래곤을 뭐 이건 몰아봤다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조정해봤다고 하는 게 맞죠? 네네. 그 경험을 혹시 얘기했어요? 네, 일단은 이 두 우주인이 우주 왕복선도 해봤고 이제 그 신형 우주선도 이제 조종을 해봤기 때문에 그 이제 소감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그 과거 2차례 탑승했던 이 우주 왕복선하고 비교했을 때 이 크루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상승 단계 후반부가 너무 험난했다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우주 왕복선은 중량감이 많이 나가고 이 크루 드래곤은 좀 중량감이 약하기 때문에 막 그런 데서 오는 좀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주선이 비행 내내 숨을 헐떡이며 궤도로 진입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그 뒤로는 이제 19시간 동안 지구 궤도를 여러 바퀴 돌면서 약간 수면도 취하고 그리고 이제 좀 안정적으로 도킹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초의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져서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비유를 사용해가지고. 맞습니다. 비슷하겠죠. 굉장히 재밌네요. 근데 국제우주정거장에 그러면 우주인들은 얼마나 체류하고 어떤 임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그 정확한 체류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까지 머물면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데 사실 이번 발사가 그냥 단순히 도킹만 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고요. 지금 국제우주정거장에 3명의 우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을 또 배송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담당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는 게 도킹했다고 전부가 아니고요. 다시 지구로 성공적으로 귀환을 해야만 나사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준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우주여행이 성큼 민간인도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럼요. 때가 성큼 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되죠, 이제 정말. 거의 뭐 근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희가 뭐 여러 번 소개를 드렸지만 스페이스X가 2018년도에 달 궤도를 도는 그 우주여행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억만능자가 그 티켓 6장을 전부 사서 이제 가기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이번 발사를 통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꿈의 부품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곡을 선곡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앨런 머스크도 이 노래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데이빗 보이의 스페이스 오디티 골라봤습니다.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떤 일이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낮을지라도 뛰어들어라. 앨런 머스크. 지금까지 우주로 가는 밤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데이빗 보이의 스페이스 오디티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